안녕하세요. 네, 치과의사 유현상 배정인입니다. 치과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임플란트? 희망상 말고. 왜 임플란트 하면 많이 오시지. 우리가 통계상으로 가장 많이 오는 이유는요, 우리 뭐 치과에 사실 존재의 어떤 이유기도 하죠. 충치요, 충치. 네, 충치. 충치죠. 치아 우식증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치아 우식증이라고 하죠. 질환 코드 K02.1 상아질 우식증. 그렇죠. 우식증은 사실 뭐 질환 코드가 되게 많지만 거의 뭐 국룰과 같은 질환 코드죠. K02.1. 치과에 가면 누구나 다 아는 K02.1, K02.1, K02.1. 근데 말이죠. 저는 교정 치료를 하기 전에 충치 검진을 하지만 조금 의사로서 부끄러운 게 이 충치를 치료해야 되는지 이런 게 조금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환자분들께 물론 이제 다니시는 치과에 의뢰를 드리거나 이제 선생님들께 의뢰를 드리지만 그게 정말 치료가 필요한지 한지 조금 고민이 될 때가 있긴 하죠. 충치는 사실 좀 어렵죠. 어려운 게 딴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명확한 충치도 있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고 또 교정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또 좀 달라요. 평균적으로 보는 우리가 충치를 보는 레벨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게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장치가 들어가니까 보통은 안 썩을 것 같은데 교정 치료 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썩으면 굉장히 치료가 성가셔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레벨을 좀 높여봐야 되나? 그런데 이게 참 어렵죠. 왜냐하면 충치는 환자분들이 또 아프다고 하지도 않으니까 그게 참 환자분에게는 크게 또 와닿지도 않아요. 정말 교정 치료 하는데 미리 뭐 또 충치까지 하라고 하는 뭐 이렇게 또 되니까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래서 충치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충치는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떤 충치는 치료를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면은? 뭐 교정 환자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조금 보는 레벨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정도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아의 그런 해부도를 보면요, 뭐 뿌리 쪽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봤을 때는 범랑질과 상아질이에요. 범랑질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이에요. 우리 그냥 입안에 아 했을 때 보이는 하얀 게 다 범랑질이에요. 네, 뭐 이렇게 옥수수라고 하는 거 그게 다 범랑질이고, 그 범랑질의 내부에는 보통 한 1.5에서 2mm 하방에는 우리가 상아질이라고 있어요. 그 상아질은 물러요. 무기물이 한 60에서 70% 정도고, 범랑질은 뭐 거의 95% 이상 무기물로만 이루어져 있는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이죠. 그런데 우리가 충치를 치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는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이 범랑질과 상아질이라고 하는 인체의 해부에서 어디까지 충치가 진행이 되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충치가 진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치가 아주 작게 범랑질상에 있어요. 약간 까맣긴 한데 긁어봐. 막 안 긁혀. 이러면 보통은 치료를 잘 안 해요.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충치 자체도 범랑질 상해에만 국한돼 있으니까 보통은 그냥 경과관 잘하자고 하죠. 뭐 한 6개월 뒤에 봅시다. 뭐 나중에 보고 진행이 되는 것 같으면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긁었을 때 좀 긁혀. 막 계속 긁으면 긁을수록 계속 뭐가 나와요. 네. 그리고 그 깊이가 뭔가 상아질까지 갔을 것 같아. 그 상아질까지 간 충치라면 이건 치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충치의 양상이 뭔가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것 같지가 않고 계속 뭔가 좀 번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안 좋은 기분? 그렇지. 교과서적으로는 뭐 충치의 단계 이렇게 우리가 나뉘지만 교과서적으로 너는 여기야, 너는 이거야 이렇게 나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얘는 충치가 좀 진행성인 것 같아. 긁으니까 계속 긁혀. 이제 그런 경우는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거기까지 가도 뭐 충치 때문에 아프다고는 안 하니까 충치는 아프지 않거든요. 치료하고 나면 아프지. 맞아요. 충치는 충치 때문에 아픈 사람은 없어. 치료하고 나면 시리다고 하지. 그래서 뭐 환자분들에게 설명하기는 좀 곤란하죠. 그리고 환자분들도 뭐 안 아픈데 치료해야 돼요. 뭐 이렇게 되기도 하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겠네요. 다행 진료 같은. 그렇죠. 이게 사실은 어떤 경우는 조기에 빨리 치료를 하면 훨씬 이득이 많은 경우이기도 한데, 환자분들에게 종종 뭐 좀 과잉 진료 아니냐 이렇게 해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막상 충치가 작을 때 치료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본인이 이제 치료를 하시라고 하면 미루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지 않나요? 저도 미루고 싶잖아. 그렇죠. 미루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교정 치료를 하다 보면 예전에 떼었던 치아들이 이제 괜찮은 것 같아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좀 썩게 되어서 2차 우식이라고 하죠. 그렇죠. 2차 우식이라고 네, 하죠. 2차 우식이 생기는 경우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장치를 떼고 치료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걸 사실 미리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장치 떼면 사실 좀 치료도 좀 뒤로 밀리고 기간도 길어지고 또 충치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장치부터 치료하기 되게 안 좋거든. 네, 그래도 이제 중간에 썩거나 이렇게 되면 조금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또 2차 우식 같은 경우에는 또 환자분들도 전에 떼었던
떼었던 건데 그냥 처음 생긴 충치에 비해서 되게 서운해하셔 항상. 떼었던 거부감이 건데 있죠, 아무래도. 떼었던 건데 왜 또 해야 되냐 이럴 수가 있거든요. 떼었던 거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영구 불변한 건 아니에요. 이 충치라는 건 사실 충치가 없는 치아에 생기는 어떤 원발성 질환일 때도 있지만 어떤 전염성 질환이에요. 일종의 우리 입안에 균 있잖아요. 맞아요. 그토록 유명한 뮤탄스. 뮤탄스. 우리 뭐 일반인도 다 아는 네. 그 뮤탄스 균이 일으키는 일종의 좀 표현을 과하게 하자면 전염병이죠. 지금 뮤탄스 균이 충치를 일으켜서 우리가 충치를 제거했는데 그러면 그 세균을 우리가 다 깨끗하게 100% 제거를 했느냐?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PD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여기 배원장님은 더더욱 그럴 거고 입안에 이렇게 정말요? 우리가 뮤탄스 균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애기한테 뽀뽀 안 하잖아요. 아니 그렇죠. 애기도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아무튼 그런 충치가 다시 생기는 건 뭐 이거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건 거지. 안 생기면 좋은 거지만 본인이 충치가 치료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입안에 균은 그대로 있는 거고 본인이 또 어떠한 식습관을 계속 가지고 가느냐. 예를 들면 초콜릿 많이 먹어서 그 충치 많이 생겼으면 그 사람도 초콜릿 좀 안 먹어야 되는데 그거 사람이 안 되거든. 니처럼 초콜릿 많이 먹는 사람은 무조건 충치가 또 생긴다고. 아니 그러니까 미리 좀 발견하는 방법이 없냐? 그런데요, 이게 떼어져 있는 이는 이 덮여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 엑스레이 찍으면 다 안 나와요. 다 안 나와요. 이제 다 안 나와. 엑스레이 찍어도 다 안 나와. 엑스레이는 꽤 심해야 나와. 이제 충치가 좀 어느 정도 되면 변색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치료를 했던 게 뭐 일부가 좀 깨져 나간다든가 아니면 뭐 속에 있는 충치가 좀 우러나서 보인다든가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발견이 늦어요. 특히 옛날에 충치 치료를 해서 신경 치료까지 했어. 거기다가 금니 같은 거를 씌워놨어. 병원장님 금니 많거든요. 이 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난 두 개. 야, 게다가 나는 금니 하나는 충치 때문이다 이거. 아무튼 이렇게 충치 치료를 해서 완전히 덮어 씌워놓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봐도 안 나와요. 의사도 그냥 보는 거지 그 밑에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우리가 보는데 한계가 있어. 옛날에 또 금리가 툭 떨어져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러면은 각 환자분들이 속을 많이 상해하죠. 아 이거 왜 미리 발견을 못했냐. 못해요. 그건 못해요. 아 그리고 상하실 의식증 중에 아픈 것도 있잖아요. 아프지 않은 상하실 의식증도 있지만 아픈 것도 있잖아요. 충치 중에 아픈 거. 아 그렇죠. 네. 충치로 아픈 건 사실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죠. 뜨거운 거 먹거나 네. 차가운 거 먹을 때 아프거나 이러면은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알았으면 좋은 게 있는 게 충치로 아픈 경우는요 진짜 많이 쓰는 거예요. 충치로 보통 우리가 치과 의사들이 봤을 때 충치 치료하자고 하는 것들은 아프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많이 안 썩었는데 환자분들이 진짜 충치로 인해서 아파서 병원 가는 것들 있죠. 그거는 진짜 조금 반성해야 돼. 그건 진짜 많이 썩은 거예요. 그 전에 치과 갔으면 무조건 치료하자고 했을걸. 그런 경우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우리가 신경치료를 해야 돼요. 이건 이미 뮤탄스균이든 뭐 아니든 여러 가지 이유든 우리가 병소나 염증이 이미 신경까지 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상병명도 달라. 단순 충치가 아니야. 걔는 치수염이야, 치수염. 치수에 염증이 생긴 거는 치수염이죠. 걔는 신경치료하고 완전히 덮어씌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치료 기간도 오래 걸려. 그러니까 교정 환자분들 중에 이제 충치 치료 때문에 다른 곳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안 오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신경치료하고 계신 거니까. 몇 달째 안 오시는 분들. 그 신경치료 할 게 한 몇 자 있으면은 뭐 세워라 내원하지. 네, 오늘은 충치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배원장님 같은 분은 본인이 입안에 뭐 금리가 한 몇 개고? 6개인가? 6개라뇨. 6개 이하입니다. 6개인가? 6개 이하면 6개구나. 뭐 이런 분들은 아주 그 충치 6개 아니거든요. 몇 개인데? 4개? 5개 아닌가? 안 몰랐다. 아무튼 이런 분들은 자기가 충치가 많으니까 환자분의 마음을 정말로 많이 알겠죠. 근데 충치를 안 하잖아. 네. 마음은 많이 알지만 충치 치료는 하지 않죠. 아 참 안타깝네요. 정말 이런 환자분의 이 충치에 대한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 정말 충치 치료를 해야 되는데 충치 치료를 안 한다니까 정말 너무 마음이 안타깝네요. 아니 제가 안타깝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환자분을 보내드릴 수가 없네요. 이렇게 충치 치료를 잘하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아 괜찮습니다. 정말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그 교정장치 끼고 계시면 충치 치료하기 너무 힘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